자, 오늘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의 이야기. 어린이 정신 차려봐요. 이제 합니다. 시작해요. 시작. 자, 오늘의 단원의 제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혹시 들어보신 바가 있나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본 바가 있으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 썼더랬지 할 것 같아서 쓰기만 하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어떤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옛날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아니지 그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컵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음으로써 만약에 내가 기준 위치를 여기로 삼으면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는 거야?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던 중력 포텐셜을 가지는 거야. 근데 현재 정시 상태지? 속력이 없네요? 운동 에너지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네? 그럼 어떠한 조건일 때 보존이 될까를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과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식이 하나 있어. 근데 이제 일이 뭔지 까먹었을 거란 말이죠. 일이 뭐예요? 이 과학 시간에 말하는 일이라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아닌가요? 안 나는구나. 자,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그 힘을 가한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힘을 가했고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다. 그러면 이 힘이 물체에게 뭘 한 거다?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일을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수레가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막 굴러가서 얘를 쭉 밀어서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 원래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얘를 미는 일을 했어요도 말해요. 그죠? 다시, 자, 이번엔 내가 이 컵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놨잖아? 그러면 이 높이만큼 얘한테 무슨 에너지가 생겼지? 그렇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잖아. 그럼 내가 얘한테 뭘 해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뭘 해줘서? 일을 해줘서 얘한테 무슨 에너지가 생긴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일을 하면 얘한테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아니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걸 밀어서 쭉 가서 멈췄어. 그 얘기는 이 컵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로 뭘 했습니다? 얘를 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해서 얘한테 에너지를 생기게 만들 수도 있고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걸 일에너지 정리라 해. 그런데 이걸 식을 만들어야 돼서, 자, 일식부터 써보겠습니다. 일식. 힘이 일을 했다 하려면 그 힘의 크기가 우선 있어야 되고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으셔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 크면 일을 많이 한 거고 같은 힘이더라도 긴 거리만큼 작용하면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은 힘에 비례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하는 값이야. 그죠?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냥 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 힘은 반드시 뉴턴으로 식을 넣으시고요. 거리는 반드시 미터로 넣으세요. 그러면 일은 뉴턴 미터라는 식을 쓰셔도 좋고 일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에너지가 일로도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서로 같은 단위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사용해도 무관하다. 자, 어쩌거나 저게 1이야. 1이라는 건 어떠한 물체에 얘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내가 얘한테 힘을 가하는 거야. 밀어, 이 방향으로. 어떻게 밀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계속 밀었어. 그랬더니 속도가 바뀌었어. 그죠?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겠죠, 누가 봐도. 그죠? 빨라졌다라는 건 원래보다 t초 후에, 즉 S만큼 이동한 후에 운동 에너지가 뭐 해졌단 얘기야? 커졌단 얘기예요. 빨라졌단 얘기는. 그럼 얘가 에너지가 증가했네? 왜 증가했어? 저 F라는 힘이 이 물체에게 뭐 했으니까? 일했으니까. 그죠? 그걸 수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아, 힘이 한 일은 말이야.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조건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이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을 했대요.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을 하나?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그 말은 가속도의 법칙 써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 F 자리에 내가 MA를 놔도 되지요. 그죠? 그리고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가 배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중에 세 번째 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3번식이 있었어요. EAS는 VT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있었습니다. 얘를 요 AS로 바꾸겠습니다.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 질량 내비두고 2분의 VT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돼요. 그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못 따라오고 있는데? 야, 이거 2분의 1 해서 여기다 넘겨, 그냥.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요 한 개씩 집어넣을게요. 2분의 1 질량 VT의 제곱 빼기 2분의 1 질량 V0의 제곱이 돼요. 그죠? 우리가 흔히 운동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값이 뭐냐면 2분의 1 질량 속도의 제곱이거든. 즉, 요 값은 힘을 받은 후 운동 에너지. 여기.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요 값은 힘을 받기 전 운동 에너지.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즉, 힘이 물체에게 일을 하면,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W에서 시작했잖아. 일을 하면, 물체에 뭐가 변하는구나.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대신 저게 성립을 하려면 여기서 작용한 힘이 알짜 힘이어야 해요. 알짜 힘이어야 해. 알짜 힘이 작용을 하면 그 결과 힘을 받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반드시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저게 등가속도 운동이고 어떻게 알아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요. 등가속도 운동은 힘을 받아서 하는 운동이고 그 힘의 크기가 일정한 크기가 계속 작용하면 가속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 하죠. F는 MA가 생각나셔야 돼요. 힘이 뭐 하면? 일정하면. 가속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F는 MA인데? 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겠지. 중간에 질량이 변하진 않아. 1kg짜리가 굴러가다가 갑자기 2kg가 되진 않는다고. 그러니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가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너는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앞단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뒷단원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조건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빨라지는 증가속도 운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한마디입니다. 일은 이건데, 그죠? 그렇게 힘이 일을 하면 물체에 뭐가 반드시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반드시 변한다. 대신 이 힘이 무슨 힘이어야 한다? 알짜 힘이 일을 해야 된다. 자, 항상 뭐 계속 얘기하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 정신 차려봐. 자, 다음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끝나고 쓰면 안 될까요? 자, 이번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것과 운동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것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자유낙하를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어떤 공이 질량이 m인 공인데 내가 얘를 너무 크게 그렸나? 질량이 m인 공인데 내가 얘를 높이 h에서 자유낙하 시킬 거예요. 자유낙하의 조건은 처음 상태가 뭐? 정지로 출발해라. 그리고 공기저항 없어요. 그죠? 그냥 떨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 어떤 힘을 받아서 떨어지나요? 중력을 받아서.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니야? 써야 돼, 얘들아. 이걸 무게라 하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래서 저 mg만큼의 힘을 쭉쭉쭉 받았고 쭉쭉쭉 떨어질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얘를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라 하는데 낙하 높이에 따른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리려 해요. 그 얘가 낙하 높이가 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힘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힘의 크기가 변해요? 이 mg가 변해요? 얘가 많이 떨어지면? 안 변해요. 그래서 얘는 낙하 거리와 힘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mg로 일정하게 나와요. mg로 일정하게. 자, 그럼 뭐 당연한 얘기예요. 떨어지면 속력이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가 높이가 한 h1쯤 지날 때를 v1이라 하고 속도를 또 내려오다 보면 높이가 h2쯤 지날 때를 v2라 하겠습니다. 그죠? 그걸 내가 여기다 그리면 여기가 이제 높이 h라고 하면 여기가 h1쯤 여기가 h2쯤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낙하 거리잖아. 거리. 그지? 거리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선생님이 항상 면적이 궁금해하면 어떻게 하라고? x축 물리량과 y축 물리량의 곱하기를 하라 그랬어. 그러면 거리 곱하기 힘이잖아요. 거리 곱하기 힘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1이에요, 1. 여기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은 중력이 한 2를 의미합니다. 중력이 한 1. 그래서 내가 H1 지점에서 H2 지점 이만큼 오는 동안 중력이 한 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면적 구하면 돼. 그죠? 근데 작은 네모 구하기가 귀찮아. 이렇게 할 거야. 중력이 한 1이 말이야 얼마냐면 큰 네모에다가 작은 네모 뺀 거다. 맞습니까? 그죠? 자, 큰 네모에서 작은 네모 뺐어요.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에 따르면 이렇게 중력이 일을 했대. 근데 자유낙하는 중력 말고 다른 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게 알짜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짜 힘이 일을 했네. 그럼 일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변해야 합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고 변화량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 하셔야죠.
2분의 1 질량 나중 제곱 2분의 1 질량 처음 제곱.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1번끼리 모아요. 2번끼리 모아요. 그죠? 무슨 뜻이냐? 아, 1에너지 정리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봤더니 H1 지점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랑 H2 지점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뭐 하더랍니다? 같더랍니다. 즉, 어느 지점을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예요. 어디서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커요? 제일 꼭대기에서.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죠. 정지에 있었으니까. 근데 막 떨어지면서 빨라지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커져 작아져? 커져. 근데 떨어지니까 중력 포텐셜은 커져 작아져? 작아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에서는 빵이고요. 높아지면 커져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오히려 지면에서 최대고 꼭대기에서 0이야. 그지? 하지만 그 어떤 지점이더라도 둘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됐다? 보존된다. 요걸 우리가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막 너네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 맨날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치? 여기 있다가 아래로 내려온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심심하니까. 얘가 높이가 10m였단 말이야. 여기 높이가 5m야. 그치? 그럼 여기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했어. 이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쭈르르 내려왔대. 그러면 여기 지날 때, 그지? 요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그죠? 그럼 처음에 여기서,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 A점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B점의 포텐셜 운동 에너지 비교하려고 그래. A점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M, G, H. 그죠? A점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0이야. 내가 아까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 그랬어. 그런데 B점의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M, G, H. 그지? 운동 에너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둘의 합은 뭐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된다며.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OMG. 아,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구나? 1대 1이구나. 이런 걸 언제 했다고요? 네, 중3 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력만 나오는 일은 별로 없죠. 여기다 뭐를 이제 얹을 거야? 얘를 얹어야 돼. 자, 두 번째.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봐봐. 여기 이제 수평면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게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요. 원래 길이. 이 용수철 고유의 원래 길이. 당기지도 않았고 밀지도 않았어. 그냥 가만히 내버렸어. 자, 그럼 얘는요. 지금 탄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탄성력이라는 건 탄성체 같은 용수철을 뭐 해야 돼? 변형을 시켜야 돼. 뭐 땡기든가 안으로 밀어서 찌그러뜨리든가 해야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뭐가 생기는 거야? 탄성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럼 탄성력 없는 거야. 그걸 원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탄성력이 없는 상태 원래 길이. 근데 내가 여기다 이제 공을 하나 이렇게 매단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고 이만큼 늘렸어요.
이만큼 늘렸어.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겨. 그러면 원래 모양에서 변형이 됐네? 그럼 탄성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죠? 왼쪽, 오른쪽? 그렇지. 탄성력이 이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 탄성력의 방향. 그지? 그러고 쭉쭉쭉. 그럼 내가 그 상태에 손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탄성력 때문에 애가 슈르륵 밀려가는 거야. 그지? 그러다가 이제 원래 길이에서 더 밀어버리면, 그죠? 더 밀어버리면, 여기서 요 구간에서는 오히려 탄성체, 용철이 압축되는 거잖아요. 그럼 탄성력이 어디로 작용해요? 바깥쪽으로.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자, 내가 여기서 손으로 잡고 손을 탁 놨어. 그러면 얘가 가운데까지 갈 때는 플러스 A에서 0 가는 동안에는 운동 방향과 탄성력의 방향이 뭐하다? 같다. 그럼 빨라질까 느려질까? 공이 빨라지겠지. 막 빨라져. 그러다가 5점을 지나면 운동 방향과 탄성력의 방향이 반대잖아. 그래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느려지다가 멈춰. 멋있게 딱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 멋있게 잡았어야 되는데. 다시.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뭐 하다가? 빨라지다가.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뭐 하다가? 느려지다가. 그러고서 딱 일시 정지! 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야지, 이제. 방향을 바꿔서 또 여기로 가면서 뭐 해지다가? 빨라지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양 끝이 정지. 그리고 가운데가 속력 최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너네는 뭘로 설명해야 하는 거야? 방향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방향으로. 아,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운동 방향과 탄성력의 방향이 같아서 빨라지다가,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운동 방향과 탄성력의 방향이 반대라서 느려졌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딱 속력이 최대가 되는 이 5점은 물체에 작용한 알자임이 얼마야? 내가 요 가운데를 탁 지나는 순간은 이 공에 작용한 알자임이 얼마예요? 0이에요. 뭐라고 하냐? 이 탄성력을 통해서 물체가 운동을 할 때는 평형점이라고 불리우는, 즉 알자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공의 속력이 최대예요. 자, 알자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공의 속력이 최대입니다. 기억만 해두시고. 자, 그럼 어쨌건 얘가 탄성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힘을 좀 알아봅시다. 탄성력이라는 힘은 어떨 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아무 힘도 안 생기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용수철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형이 되셔야 돼요. 변형. 밖에서 잡아 당기든가 안으로 밀어 넣든가 변형이 돼야 돼. 여기가 뭐야? 변형된 길이야. 그리고 변형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만들어지는 탄성력의 크기가 뭐해진다? 커진다. 그치? 고무줄로 이걸 할 건데, 고무줄을 살살 당긴 거하고 시게 당긴 거하고 뭐가 훨씬 멀리 날아가? 시게. 왜? 이걸 많이 변형할수록 탄성력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변형된 길이가 길수록 탄성력이 크다 해요. 변형이 안 되면 탄성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힘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 그리고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 저 용수철이 빡빡한 용수철이다. 그러면 변형시키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근데 안 빡빡한 놈이야. 그럼 변형시키기 쉬워 어려워? 되게 쉬워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용수철 상수라 그래요. 그래서 용수철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값이구나.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얘처럼 내가 거리, 힘, 관계 그래프를 그렸고, 내가 물체에 요 손을 탁 놓으면 얘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x1일 때를 속도를 v1으로 하겠습니다. 요 공의 위치가 x2일 때를 v2로 하겠습니다.
이걸 여기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내가 플러스 A에서 뭐 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x1인 지점을 지날 때도 있고 x2인 지점을 지날 때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자, x1인 지점을 지날 때는 탄성력의 크기가 얼마냐? kx1이지.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니까. x2를 지날 때는 탄성력이 얼마냐? kx2죠. 그런데 아까 얘랑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잘 들여다보면 가로축이 길이야, 길이. 즉 거리야, 거리.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리야. 그리고 세로축이 뭐야? 힘의 크기잖아요. 거리, 힘, 그래프가 나왔으니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값은 뭐다? 네, 누가 한 일? 그렇지! 면적은 탄성력이 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x1에서 x2 갈 때 탄성력이 얼마나 일했나를 할 거예요. 그러면 x1에서 x2까지 면적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다리꼴 구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탄성력이, 여기다 쓸게. 탄성력이 한 일은 큰 세모 빼기 작은 세모 하겠습니다. 큰 세모 2분의 1 kx1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2의 제곱은 탄성력이 1을 했으니 이 물체에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돼. 그지?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 하는 거야. 2분의 1 m v2 제곱 빼기 2분의 1 m v1 제곱. 그래서 또 1번끼리 모아요. 2분의 1 kx1의 제곱은 2분의 1 m v1의 제곱이고 2분의 1 kx2의 제곱은 2분의 1 m v2의 제곱이다. 다시 말하면 봐봐. A 자리에 있을 때 하고 x1 자리까지 가면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잖아. 그럼 운동에너지 증가해 감소해? 증가. 그 얘기는 탄성 포텐셜은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했지. 변형된 길이가 짧아졌는데 아까보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운동하는 동안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A 지점 5점 플러스 H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이 플러스 A에서 가운데로 오는 동안은 운동 에너지는 뭐 할 것이고 증가할 것이고 그지? 속력이 빨라지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거야. 왜? 변형된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점점점. 가운데로 온다는 얘기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면 이제 여기서 속력이 최대였다가 다시 뭐가 돼? 정지되는 거죠. 정지. 그 말은 운동 에너지는 뭐 되고 감소할 거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하겠지. 왜? 변형이 되니까 이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나 뭐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가운데 마이너스 A 지점 플러스 A 지점. 그치? 자냐! 그러면 자 어디서 속력이 최대예요? 가운데 양 끝이 정지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그려야 맞아. 그죠? 가운데서 제일 커야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거거든? 즉 X가 클수록 탄성 포텐셜이 커.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가 길수록 탄성 포텐셜이 커야지. 그죠? 이게 탄성 포텐셜.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대신 조건은 뭐? 마찰이 없으셔야 됩니다. 용수철, 바닥과의 마찰력, 공기저항, 용수철에 무게 이딴 거 다 무시야.
정말 순수하게 이 상황에서 무슨 힘만 작용한다? 탄성력만. 여기서는 순수하게 뭐만 작용한다? 중력만.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됩니다? 보존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